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하경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포용을 해야겠다. 국가 시스템이 아예 포용하는 게 낫겠다. 트럼프 입장보다는 미국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차라리 갖고 오는 게 낫겠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사람들의 기대는요,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미국의 국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좀 사가지고 비축을 하길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압수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만 한 겁니다. 이게 달러랑 연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미국이 보기에는 이건 오히려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교수님,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는 하는데 네. 진짜로 지지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네.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가격 한번 오르고 나서 시원하게 11만 불, 12만 불, 13만 불 돌파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일단 트럼프가 이걸 지지하는 거는 처음에는 약간 선거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 하시는 분들이 좀 반세력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얘네들도 좀 포섭하고 청년층도 포섭하고 특히 암호화폐를 한다고 하면 바이든의 반대쪽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용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놔두면은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하경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포용을 해야겠다. 국가 시스템이 아예 포용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입장보다는 미국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차라리 갖고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것도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갈릴레오가 천동선 지동설 할 때 그 갈릴레이 이전에는 다 사용당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이는 약간 명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살려줬습니다. 가택연금만 했어요. 대신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은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너 가택연금 지켜주마. 안 죽이고.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얘를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약간 비트코인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도권을 포섭해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데 왜 실제로 몇 번만 말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기대감이 엄청 났죠. 맞아요. 제도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좀 야, 이런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뭐 주식 투자자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제도권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제도권이 되면 안정성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트럼프가 되는 날 엄청 한 10몇 % 올랐잖아요. 네, 10%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폴 애킨스라고 코인 쪽 그 옹호론자를 증권거래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 했을 때도 한 번 엄청 올랐거든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 보니까 얘를 정식 어떤 단위로 만들겠다, 편입을 시키겠다, 국가자산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는요,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미국의 국가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좀 사가지고 비축을 하길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압수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만 한 겁니다. 기대치에 비해 좀 못 미쳤네요. 그렇죠. 사야지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또 오르는 거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짠가? 맞나? 약간 지금 그런 상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쪽만 신경 쓰기에는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계속 합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쟁이 갑자기 터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신문을 보니까 트럼프가 억울하다. 네. 나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합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호화폐나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은 티나는 그런 걸 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또 미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트럼프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기 밈코인도 발행하고 영국 네. 밈코인도 발행해서 떼돈 벌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얘기할 때 좋은 얘기 하시려고 하실 때 트럼프 이 상황은 좀 별개로 하고요 하고 빼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어쨌든 트럼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바이든이 그랬다 그러면 이 뭐야 했을 텐데 미친놈 그럴 수도 있어. 직권은 일단 챙길 거야. 하지만 직권을 챙기기 때문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 그다음에 멜라니아 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족 사업을
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투기라든가 이런 개념이 또 더 씌워진 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대통령이 했으면 와 했을 텐데 네. 트럼프 그래 내 거나 좀 잘해줘 이런 개념이 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건 맞고 사실은 그래서 전체로 그래서 암호화폐가 다 투기성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뭐 트럼프의 일탈이나 재산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뭐 그런 수도 있어. 하지만 큰 대세적으로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우리 국내에서도 점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왜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달러랑 연동돼서 그러니까 1코인을 발행하면 1달러를 였다가 저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이 되면 100달러 저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100이 다 필요해라고 인출하면 100달러 주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러랑 연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만 쓰자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자. 한국에서 이 마이크를 내가 10코인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10달러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했던 거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지폐를 쓰면 그만큼의 돈이 골드가 여기 쌓이니까 이 골드의 수요가 늘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막 그런 식의 얘기였던 거고 달러가 또 달러였던 이유는 달러 본위제, 달러 패킹돼가지고 달러가 그만큼 여기서 쓰는 것만큼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미국이 보기에는 잠깐만 이건 오히려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과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 맛 찍으면 되지 연준에서 이걸 왜 네. 기업이 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찍으면요. 그 달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CBDC처럼 네. 화폐에 그런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업이 하면 그게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퍼뜨리려면 기업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제국주의 했을 때도 제국주의 앞장선 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영국에서 만든 무슨 동양 주식회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인도에서. 동인도 회사 맞아요. 회사가 앞장섰습니다. 맞아. 영국 이름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쟁이 되고 주권 싸움이 되는데 네. 회사가 들어가서 무역을 하다가 야, 너 돈 못 갚았네? 그럼 땅 좀 내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금야금 가면 그리고 우리 물건을 얘네들이 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요. 군인을 그냥 파견하지 않아요. 언제 파견하는지 아세요? 우리 상인이 갔는데 얘네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이 보호치고는 좀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는 게 그게 제국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때도 나라가 먼저 들어가진 않았어요. 달러가 확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자기 와가지고요. 야 한국 니네 앞으로 원화 쓰지 말고 달러를 써. 한국 안에서 달러로 거래해. 하겠냐는 거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써. 편한데? 해. 알고 보니 이게 달러랑 연동되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주체로 나서지 않고 기업이 주체로 나서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왜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서는 데 중에 하나가 유통업체예요. 월마트 이런 데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카드를 하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자기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 수수료를 전락하는 겁니다. 내가 다 먹는구나.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발행하니까 어느 정도 그 주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필요할 때 내가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이렇게 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그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카드 수수료를 전락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기업이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1코인에 1달러, 2코인에 2달러인데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서 돈을 남겨먹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이 굳이 할 이유가 있나? 근데 이 2달러라는 게 반드시 현금이 현찰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2달러를 보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채권을 삽니다. 미국 채권. 이거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럼 4, 5% 정도의 어떤 이자 수익은 있잖아요. 네. 그걸 그걸 먹는 거죠. 예금이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를 사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는 뭐가 좋냐면 트럼프를 수식하는 것 중에 타코라는 말 아세요? 타코가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에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관세 협상을 이렇게 했을 때 50% 때릴 거야 해가지고 뭐 주가 출렁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너무했고 10으로 좀 할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왜 그러냐면요. 중국한테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주식이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냐면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채권이 떨어지면 이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거든요. 실물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바로 타격을 받아요. 그거는 트럼프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 국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얘가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요. 아무리 이래도 미국 국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트럼프가 미국 국채라는 면을 확실히 지킬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힘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것이 여러모로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제국주의가 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 지지층을 지키는 거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 지금 엄청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하에서 이제 정말 주류 자산으로 미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실물 경제에서 그거 가지고 뭐 넷플릭스 끊을 수 있냐 아니면 뭐 쿠팡에서 뭐 시킬 수 있냐 이렇게 실제로 결제 수단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잘라서 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당장이라도 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네, 기술적으로. 근데, 조금 더, 왜냐면 어떤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금방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2027년 정도까지면 가능하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규제라는 면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가상자산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026년 까지는 어떤 명확성이 보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2026, 2027년에는 규제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해지겠죠. 네. 규제를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규제에서 무엇을 규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규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들은요. 이걸 규제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 게 이거구나. 이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까? 이걸 찾거든요. 안 되는 게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투자 안 해요. 규제를 해도 되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니까 해도 되는 거를 알면 거기서 돈 벌면 되는데 그게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규제는 이제 위험하니까. AI가 지금 그렇거든요. 한국 사업자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 근데 이건 안 되라고 분명히 알려주면 그럼 이건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근데 그 규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활성화되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2026년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제란 면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수용성,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그 결제 수단을 하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중국처럼 강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특히 소매 기업들, 월마트 이런 데서 그런 걸 사용하고 그러면 2030년에는 그래도 3에서 50% 정도는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3에서 50%면 많은데요, 2030년에? 많죠. 절반인데. 많죠. 근데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쓸까? 뭐 좋아야 쓰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신용카드 쓰는 거는 뭐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에 저렴한 수수료로 이렇게 송금할 수 있고 네. 외국과의 거래인데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뭐 달러로 맨날 받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거에서 좀 빠지고 이 안에 내수 시장에서 그 결제 통화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걸 쓰면은 또 캐시백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옛날에 우리 그 OK 캐시백 이런 그런 거 거죠. 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이걸로 결제하면 뭐가 나한테 이득이 와.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마일 쌓이는데 이걸로 결제하니까 2마일이 쌓여. 이런 식의 어떤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업들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32년 정도까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상적으로 갔을 때예요. 기술부터 생각하면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에 변화들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 것이냐. 기존의 카드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린 3마일 줄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기술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데 램프라이터라는 말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해서 가스라이터라는 말처럼 잘못 쓰이기도 하는데 램프라이터. 옛날에 가스등 시절에 네.
가스를 켜고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심지해가지고 하면 그 가로등 예. 아, 불을 켜야 되니까 밤에. 켜고 그다음에 아침에 끄고. 끄고. 예, 그런 사람들이 램프라이터거든요. 전기등이 나왔을 때 네. 야, 이거는 완전 혁신인데? 그래서 당장에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10년, 20년 더 갔어요. 왜냐하면 가스등 업자들이요, 좀 더 효율적인 걸 개발했어요. 전기등이 이게 좀 싸게 먹혀 있는데 네. 죽어라 개발해서 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가스등을 그냥 유지하는 게 비용적으로 나았습니다. 그 전기등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거 당장에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10년, 20년 있다가서야 수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 인건비를 주느니 내 전기등 사는 게 분명히 지금은 이득인데 네, 이쪽이 비용 절감해가지고 그렇죠. 10년, 20년을 네. 버틴 거예요. 기술 혁신을 하고 해가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네. 기존의 신용카드 업체나 이런 데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달러 패권이 들어오는 건데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2030년쯤엔 뭐가 바뀔 것이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 환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반발의 환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네,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네. 날카로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램프라이터가 그럼 이제 막 10년, 20년 버텼다고 했잖아요. 네. 기술 혁신으로. 네.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급여는 그래도 안 올랐겠죠? 별로? 안 올랐죠. 왜냐면 지금 비용 절감해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램프 등 회사는 10년, 20년 더 버텼지만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좋게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 AI 때문에 네. 일자리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 기술은 당장에 나도 나를 대체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술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지만 당장에 대체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램프라이터들한테는 10년, 20년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무는 산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런데 그게 저무는 산업이라는 건 전기들이라는 기술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봐도 효율적인데 다만 지금 이건 하던 거를 가령 얘를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유지하는 거가 비용이 좀 더 나으니까 하고 있구나. 그럼 저게 언젠간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맞고만 있으면 그 문제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있다가는 괜찮을 것이냐. 근데 현재로서는 기술의 발전이 10년, 20년 단위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거는 분명히 바뀔 수 있겠다. 그럼 이거는 버틴다라기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익힐 때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내 목에 칼은 들어온 거네요. 우리 그 도로에 톨게이트 예전에 톨비 이렇게 받으시던 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 고용 유진하고 있는데 사람 새로 안 뽑고 네. 요즘은 다 하이패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걸 어떻게 뭐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지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에서 큰 돈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AI 쪽을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분들을 재교육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나 계속 한 20년 돈 받는 것만 했는데 이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AI 기술이 그분들이 다른 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긴 해요. 제 유튜브 시안책방에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책만 소개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데미안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이름은 시안 라디오입니다. 예전부터 라디오는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줄 수가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시안 라디오에서 데미안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제가 만든 음악을 붙여놨어요. 수노 AI로 제가 만든 음악을 붙여가지고 데미안으로 만든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걸 들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원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든 음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확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이 AI를 활용하면 요거 새로 할 수 있고 저것도 새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딩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입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입으로 코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장사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맞는 앱을 하나 개발해줘 라고 했을 때 그런 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새롭게 좀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기획 능력 혹은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지금 시간이 AI가 이제 덮쳐오기 전에 그들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돈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세팅이 되는 거라서 어느 거는 해보니까 돈이 안 되고 어느 건 해보니까 돈이 되고 이런 게 나중에 가서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죠. 그렇죠. 그 지금은 원래 이제 시간도 많으면 다 해봤다가 낚싯대를 20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왔네 해서 하는 건데 20개를 이렇게 펼쳐놓을 능력이 안 되면 일단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그래야지 필요할 때 낚싯대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낚싯대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부터 배우면은 시간이 많이 늦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